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각자가 차분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객에게 안부 전화도 드리고 변액보험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시키는데 도움도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방송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송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 변액보험에 가입하신 고객분들의 수익률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입하신 고객분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위기가 꼭 기회입니다. 모든 분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걸 믿으면서 방송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한보험 분쟁 사례 중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암에는 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하고 이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로 퍼져갈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암보험 상품에서는 진단 확정된 암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반암과 소외암의 구분 등 보험금을 달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에도 예방하자의 암보험의 경우 일반암 1000만원일 경우 갑상선 암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갑상선 암 중에서도 일반암으로 진단되는 암이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에 보시면 갑상선 암에는 중증 갑상선 암 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증 갑상선 암을 약관에서 찾아보시면 수질성 암과 역형성 암입니다. 고객분과 상담하실 때 이러한 내용도 전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점 사항을 살펴보면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전이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지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암의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로는 암보장 개시 전에 발병된 암에 의해 전이된 암이 암보장 개시 후에 발병된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전이가 된 것이 아니라 암이 치료되었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갑상선 좌엽 절제술 및 중심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고 조직검사 결과 갑상샘의 악성신생물 C73 및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2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 C77로 진단받은 사례입니다. 이 경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및 관련 학회, 대한갑상선학회, 대한병리학회 등의 의뢰한 자문 결과를 토대로 일반암이 아닌 갑상선 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원발 부위와 전이된 부위를 알 수 있게 C73과 C77을 모두 코딩하는 것은 갑상선 암의 진행 상태를 적절히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두 가지 암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갑상선 암이 진행하여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림프절에서 발견된 암에 대해 림프절 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수술과 동시에 절제된 원발 장기 주변의 림프절 전이는 암의 성장 양식에 따른 침륜 또는 확산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난소암으로 진단된 후 그 암이 위암에서 정리된 암이라고 밝혀진 경우에 최초로 진단된 확정된 암을 위암으로 보아야 하는지 난소암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이 상품의 경우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 3천만원, 그 암이 다발성 암, 여성의 경우 위암, 유방암, 자궁암일 때에는 다발성 암 보험금 7천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의 의미는 원발성 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 경험칙상 암은 전이되는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발견된 부위에 따라 암의 종류가 확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최초로 암이 발생한 시기 및 원인보다 병원에서의 암 진단 시점에 따라 암이 확정된다면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다발성 암 보험금 7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보 특약 부분인데요. 피보험자가 갑상선 치료한 사실을 고지하고 갑상선 부담보 특약을 부과하여 암보험에 가입하였고 이후 갑상선 암 C73 진단을 받고 갑상선 수술을 시행하고 외래 추적 관찰 도중 경부 림프절로 전이가 되어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 악성 신생물 C77 진단을 받고 좌측 경부 림프절 곽층수를 시행한 경우에 림프절 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림프절 암은 갑상선 암에서 전이된 것이므로 갑상선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것이고 또한 림프절 암은 갑상선 암이 다른 부위에 옮겨 발생한 것이지 갑상선 암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부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2001년 선양강성 암종 입천장의 악성 신생물 진단으로 절제술 시행 및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이후 2003년까지 추적 관찰을 하였으며 2006년에 암보험에 가입하고 2008년에 뇌 및 뇌막의 악성 신생물 입천장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고 이는 과거 입천장의 악성 신생물이 재발하고 두경부까지 침범한 것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마지막 추적 관찰 이후 약 5년 6개월간 치료 사실이 없다가 암이 재발한 것이므로 이번에 재발한 암이 보험 가입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예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학적으로 완치한 5년 이내에 재발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경우 보험 가입 이후 새로운 암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아 암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고 갑상선 암 C73 쇄골 상부 림프절의 2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별명으로 하는 진단서 C77을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갑상선 암과 별도의 암을 진단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갑상선 암 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피보험자는 갑상선 암과 갑상선 암이 림프절에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지 갑상선 암과 별도의 암이 림프절 등에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사례와는 반대되는 경우인데요. 피보험자가 갑상선 전질제술을 받고 조직검사 결과 갑상선 유도암과 갑상선 주위 연부 조직의 침범이 관찰되었으며 갑상선 주위에 국소 림프절 9개 중 4개에서 전이가 발견된 사안이었고 해당 피보험자의 입퇴원 기록에는 병명이 C77 코드로 기재되었으나 진단서에는 C73으로 기재된 경우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갑상선 암이 인근 국소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에 C73 코드 이외에 C77 코드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라고 보고 따라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액이 높은 일반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의 경우에는 이전에 살펴본 사례와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하여 전이암, 특히 갑상선 암이 주변 림프절에 전이된 경우와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에서는 2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합리화 방안을 2011년 4월 1일부터 해당 보험약관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에도 C77에서 C80 불명확한 석발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암의 경우 1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2011년 4월 1일 이후에 경우에가 문제가 남아있겠죠. 원발 부위가 확인되는 전이암의 경우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2011년 4월 1일 이전에 판매된 암보험 약관의 경우에는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전이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이암의 경우 별도의 암이라기보다는 원발암의 진행 단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이된 경우에 원발암에 비해 치료 비용이나 예우 등이 있어 크게 차이가 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원발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약관상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에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되고, 갑상선 암이 주변 림프절에 전이된 사례에 대한 항소심 판례들에서는 실제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금액이 더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변에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설명을 드리고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저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